네, 2020 미국의 선택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초반 판세, 남부 지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우세를 가져가면서 상당히 팽팽한 누가 이길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도 현지 연결해서 이런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류혜영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 나와 계시고요. 안현모 외신캐스터 함께합니다. 그리고 2부부터는 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미국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특히 바이든 후보 행사장이 있는 델라웨어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원 특파원. 네, 지금 저는 델라웨어주에 있는 바이든 후보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오늘 밤 선거 결과에 윤곽이 나올 즈음 바이든 후보가 이곳으로 와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 뒤에 펜스가 보이실 텐데 이 펜스 너머 저 멀리에 바이든 후보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비가 워낙 삼엄해서 이 취재진도 300m 이내로는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데다가 무대도 아직 불을 켜놓지 않아서 무대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늘 아침부터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격전지죠. 필라델피아에서 아침부터 유세를 하고 지금 현재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아직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이 무장을 한 경찰이 지금도 계속 이곳 취재진 주변으로 이 순찰을 도는 등 아무래도 이번 대선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다 보니까 경비가 무척 삼엄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금 전까지도 이 지지자들이 인근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개표 결과 나오면서 이 지지자들 표정을 좀 보고 싶었지만 지지자들이 모이지를 못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늦어지면서 지금 조금 전부터 한두 명씩 조금씩 지지자들이 바이든 후보의 사진이 붙어 있는 풍선 이런 걸 들고 모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초반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플로리다 같은 데서 만약에 이겼다면 정말로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을 텐데 아직은 그런 결론이 안 나고 있어서요. 만약에 근데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팽팽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그런데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대규모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집회는 좀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이 평소와는 좀 다른 행사를 오늘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넓은 주차장 공터 한가운데 작은 무대에 설치되어 있고 앞에 관중석도 없습니다. 이따가 이곳에 들어오는 지지자들은 대부분 비표를 미리 받은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 지지자들만 초대를 받고 오는데 그것도 걸어 들어오진 못하고 이 바이든 후보가 유세 내내 했던 대로 자동차를 타고 와서 이 차 안에서 바이든 후보의 연설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도 행사장 밖에 멀리로는 이 지지자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변하는 분위기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 바이든 후보 행사장에서 SBS 김정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국 언론들은 현재 상황 또 어떻게 읽고 있는지 CNN 상황실 다녀오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도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예상했던 그런 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4년 전 상황이고요. 과연 바이든 후보가 이쪽 부분에서 이쪽 카운티, 이쪽 지역들에서 과연 4년 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애리조나, 텍사스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이다, 내가 민주당 소속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지도가 상당히 그래도 흡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아직은 예단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보수당 텃밭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텍사스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개표 현황을 저희가 여기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든 후보가 여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한 20만 표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50.8% 정도로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카운티들은 아마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붉은색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도심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텃밭이죠. 댈러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2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하원
내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역전을 했던 그러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댈러스 카운티에서 4년 전에 그러한 상황을 올해에도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해리스 카운티입니다. 이게 거의 한 섬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해리스 카운티의 휴스턴, 그다음에 여기 외곽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부에서 한 17% 정도, 이 주에서 17% 정도의 그 득표가 여기 바로 해리스 카운티에서 나오는데요. 4년 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54.2%로 지지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56.1%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 산 안토니오, 여기서는 라틴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투표가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현재 자, CNN을 비롯해서 또 다른 외신들 어떤 소식도 전하고 있는지 안윤모 외신 캐스터하고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플로리다 개표 상황 90% 넘어서면서 트럼프가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Stay in line, folks. 줄을 서라라고 올렸는데요. 혹시 투표장에 가 있다면 긴 줄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서지 말고 계속 줄을 서서 투표를 하라. 이런 투표 독려 글을 올렸고요. 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도 계속 줄을 서서 투표를 꼭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한라인으로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조금 초조해진 모습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어떨지 CNN 영상 보시죠. Here are some of the latest numbers. North Carolina right now. Take a look at this. 네, 노스캐롤라이나 62% 개표됐는데요.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32만 9천 표 정도 앞섰네요. 15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오하이오 지금 50%, 현재 50% 정도 개표가 됐는데요. 18명이 걸려 있는데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현재 플로리다를 트럼프 후보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오하이오가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죠. 현재 개표는 아주 더디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개표가 끝나려면 며칠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도 절반 정도 개표 이루어졌는데요. 바이든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268만 표를 받았습니다. 38명이 걸려있는 곳이죠. 뉴햄프셔도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 10%밖에 개표가 안 됐는데요. 현재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53.7%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개 주의 결과를 현재 상황을 알려드렸고요. 다시 한번 거의 끝나가는 플로리다주 보여드리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0%를 넘은 상황입니다. 미시간이나 다른 주들은 아직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이른 상황인데요. 플로리다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534만 9천 표 넘게 득표를 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미시간도 굉장히 미미한 개표 수준이죠. 4%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작은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조지아도 56.2%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아직 5분의 2일 정도만 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단은 이른 상황입니다. 버지니아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8.3%로 앞서고 있지만 아직 개표는 3분의 1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확실시되는 곳은 플로리다주 하나인 것 같고요. 나머지 경합주로 분류됐던 오하이오주에서 출발은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 또 가르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 초반 개표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사전 투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해보죠. 정준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 호황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대선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5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으며 사망자도 24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까지 감염됐지만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며 봉쇄 조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You're going to beat it. We have the best medical equipment. We have the best medicines.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미국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Donald Trump is the worst possible president, the worst possible person to try to lead us through this pandemic. Trump panicked. His reckless personal conduct since his diagnosis has been unconscionable.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함께 코로나 때문에 사전투표가 많아진 것도 이번 대선의 변수입니다. 사전투표 급증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입니다. 하지만 숨은 지지자들, 이른바 샤이 트럼프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 당일 투표장으로 얼마나 몰려나왔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박빙 양상을 보여온 경합 지역은 핵심 승부처입니다. 북부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남부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주 등 6곳이 대표적 경합주로 선거인단 101명이 걸려있는 이들 6곳의 승패가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백인 경찰관 무릎에 짓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여기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도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거 막판 트럼프 진영이 증폭시킨 바이든 후보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비리 의혹, 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도 미국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상황 판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원근 교수님 지금 와서 이 판세를 쭉 보셨습니다. 이 남부 쪽 특히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 보셨는데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플로리다가 그렇게 쉽게 트럼프가 이길지는 몰랐습니다. 네. 접전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최근 며칠 사이에 선벨트 밑에 3개 주는 트럼프가 상당히 추격을 해서 트럼프한테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결국은 위에 러스트벨트 북부 쇠락한 공업지역 3군데가 핵심 중에 하나고 지금 가장 주목이 되는 게 결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빨리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72%가 진행이 된 상태긴 해서 바이든이 이기고는 있습니다만 뉴욕타임스의 예측은 76% 결국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네요.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는 있었습니다만 남부 3개 주를 다 트럼프가 가지고 가더라도 결국 위에 한 주 러스트벨트에 특히 펜실베니아가 누구한테 가느냐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판세는 생각보다는 접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3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주였고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든 후보는 하나라도 가져오면 상당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4개 주에 지금 집중을 했는데 4개 주가 빨리 그 개표가 되는 곳이죠. 그중에 플로리다가 들어가 있었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4개 주 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트럼프가 4개 주를 다 이겨야 그래야 그 다음번에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역으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4개 주 중에 한 개의 주만 갖고 오더라도 승산을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유혜영 교수님, 또 우리나라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 또 여기서 초반 개표 상황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사전 투표 방법.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편 투표라고 해서 집으로 이제 우편물이 와서 그걸 다시 보내서 투표하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에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가 확대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는 우편 투표가 꽤 오랫동안 있었던 주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오레곤주나 워싱턴주, 유타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 때까지 거의 100%에 가까운 투표가 우편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에 없는 제도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나 소포 받듯이 집으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보내고 그걸 집에서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또 우편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관위에 이제 주마다 다르긴 한데 선거 당일까지 혹은 선거 당일 플러스 3일, 뭐 6일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소인이 찍혀서 도착을 하면 유효표로 인정이 되는 거죠. 각 주마다 이게 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떤 주는 이제 우편 투표를 뭐 선거 11월 3일이면 11월 3일 뭐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마 9월 초부터 우편 투표가 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주들은 예를 들어서 뭐 선거 2주 전부터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도착을 해야 유효표인지도 주마다 달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네. 표가 나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여기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걸 알아야 결과를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11월 3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그러니까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주정부에서 3일을 더 여유를 주자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저게 최근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이 네. 이제 그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위스콘신 주 같은 경우는 주 정부 법 자체가 우편 투표를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원래 없었다. 그래서 주정부의 어떤 정책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이 이제 그걸 기각을 했고요. 반대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똑같이 3일을 연장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대법원이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주정부 그 법 자체가 우편 투표 같은 거를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정부가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다른 거죠. 그 사람이 투표를 했나 안 했나가 사실은 또 중요한데 사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그렇죠. 사인을 보고 확인을 한다고. 그래서 우편 투표가 사실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선거 부정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선거 주장하죠. 부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효표 처리되는 게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선거를 하고 싶다라고 등록을 할 때 유권자들이 사인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주에 10년 전에 이사를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럼 그때 한 사인이 있는데 예. 그 사인과 이번에 2020년에 제가 보내는 투표용지에 있는 사인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인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인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이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이 우려를 하는 게 백인들보다는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표가 무효표가 되는 비율이 2배나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바이든 캠프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죠. 자, 박원경 교수님, 지금 저희가 또 자료화면 나가는 거는 줄을 서서 사전 투표를 하는. 그러니까 사전 투표도 방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편 투표도 있고 저렇게 줄을 서서 투표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한국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사전 투표 두 가지 말씀하신 우편 투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전 현장 투표죠. 그래서 사전에 그 투표소를 만들어 놓고 당일 3일 전에도 가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네. 하는데 그것도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주마다 다 다르고요. 기간도 다 다르고 하는 시간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것은 좀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된 게 결국 미국의 그 정치 제도의 가장 핵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방을 구성을 하면서 각 주에 그만큼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주별로 자신들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온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우편 투표를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게 또 이 봉투 같은 경우에도 이 봉투를 그 원래 받은 봉투에다 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다른 봉투에 보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개표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까 유 교수 얘기한 것처럼 사인을 하는데요. 사인에 스펠링을 봐서 이게 뭐 빠진 게 있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개표가 걸리고 그 부분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는 결국 부정 투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뭔가 이 이후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지금 고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죠. 저희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지금 초반 개표가 되는 표들이 바로 이 표들인 거죠. 우편 투표와 사전 선거를 했던 투표들이 먼저 이것도 주마다 지금 주마다 다르죠. 뭐보다 네, 네. 개표를 말씀드린 4개 주 지금 개표가 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우편 투표를 먼저 개표를 하고 사전 현장 투표 개표하고 후에 지금 3일 날 그 투표를 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통계에 쭉 잡히는 것들을 보면은 바이든이 이기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 투표에 그러니까 3일 날 당일 투표는 지금 공화당이 많이 한 거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역전이 될 그런 여지도 있는 것이죠.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초반에 그 사전 투표했던 것들을 개표했을 때 바이든 후보가 많이 이겼다가 지금 92% 개표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3%까지 지금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현장 투표한 걸 개표하다 보면 격차가 좁혀지거나 혹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각 주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남부 3개 주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중부의 오하이오 주인데 교수님 지금 50% 개표를 했는데도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많이 이기고 있는데도 미국 언론들이 지금 누가 이길 건지 예측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뭐 50% 개표가 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확률이 몇 %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뉴욕타임즈를 보시면 전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계에 잡히는 거는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많은데 지금 오하이오도 보시면 뭐 클리브랜드나 콜럼버스처럼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나머지 지역은 공화당 성향이 강한데 뭐 어느 한 지역이 지금 개표율이 높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 표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아주 구체적인 예측은 내놓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오하이오 그 선거 개표 결과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56%를 개표를 한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거의 10% 가까이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가 여기를 이길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각 주마다 이 사전 개표가 빨리 되는 주들은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겁니다. 지금 11시가 한국 시간 11시가 지나면서 박원경 교수님이 아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텍사스의 투표가 끝났습니다. 텍사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제 기억에 1976년에 지미 카터 당시 민주당 후보가 이긴 후에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지 못한 주죠. 그리고 늘 보수의 가치, 공화당이 중시하는 가치들을 반영하고 있는 주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좀 놀란 것이 텍사스가 사실은 뭐 1% 내외로 경합주로 가기 시작하면서 과연 여기서 민주당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이 선거는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38 그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거고 2016년 기준으로 한다면 당시 클린턴 후보가 232 선거인단을 갖고 있었으니까 매직 넘버 270을 tek사스 한 주만으로도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라서 여전히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 또 후보가 좀 유리한 모습들도 보이고는 있네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사전 선거가 지난 16년 선거를 넘어서는 뭐 108%가 투표를 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열기는 그래서 사전 선거가 이미 사전 선거로 지난번 2016년보다 많은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한 거라서 아무래도 사전 선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그것도 지금 좀 조심해서 볼 게 우편 투표는 확실히 민주당이 지금 나온 통계 자료로 보면 한 2대 1로 더 많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전 현장 투표죠. 처음에는 당연히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해서 막판에 한 1, 2주 사이에는 또 공화당 그런 지지자들도 많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판단하기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투표가 주별로 속속 끝나면서 이제 CNN도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자, 이 소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목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제 미국 전체 지도를 봤을 때 파란색 구간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동부 지역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주죠. 뉴욕주 같은 경우 예상대로 바이든이 가져갔고요. 또 예상치인데 뉴저지 14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뉴저지도 바이든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선거인단 수로는 바이든이 73명, 트럼프가 4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상황 한번 CNN 영상 보시죠. 다섯 개 주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중서부 지역에서 놓칠 수 없는 대표적인 경합 지역이죠. 15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조 바이든이 51.4%로 약간의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대선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18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조 바이든 후보가 53.6%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는 절반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죠. 펜실베니아주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개표는 아직은 14%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사스 38명이나 되는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이는 굉장히 근소합니다. 네, 뉴햄프셔는 13% 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53.2%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 4개 주에서는 모두 트럼프가 우세를 보이는 주들인데요. 현재 92%나 개표가 진행된 플로리다, 트럼프가 50%대를 넘어서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의 경우도 트럼프가 현재로서는 59.3%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개표는 아직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3분의 1 정도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57.2%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지니아 13명의 선거인단 걸려 있는데요. 여기도 30%대로 개표 상황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트럼프 후보가 57.7%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또 더 결과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 think this was a blessing from God that I caught it. This was a blessing in disguise. Blessing in disguise. Masks matter. These masks, they matter. It matters, it saves lives, it prevents the spread of the disease. I felt like Superman, and I said, let me at him. Thank you. It's fun to stay at the YMCA. It's fun to stay at the... I don't like the idea of all this distance, but it's necessary. I appreciate you being safe. 자, 지금 미국 개표 상황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한 주 한 주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초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선전, 처음은 초반 예상보다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걸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켜봐야 될 주, 다음은 텍사스로 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유영 교수님, 이 텍사스가 원래는 이건 무조건 빨간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텍사스를 보시면 인구 구성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백인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네. 히스패닉계나 아시안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텍사스주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인종에 따라서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가 굉장히 크게 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34%만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지만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60%, 아시아는 62%를 이제 바이든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히스패닉이나 아시안의 인구가 점점 늘어날수록 이제 블루, 이제 파란색으로 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또 텍사스가 남부에 있고 이제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북동부 지역보다 물가가 싸거든요. 그리고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주여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많이 가는데, 네. 특히 대학 졸업을 한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가면서 또 이 대학 졸업장에 있는 젊은 유권자들 역시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텍사스가 민주당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예측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빨리 2020년에 텍사스가 경합주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굉장히 지금 경합을 벌이는 걸로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언제쯤, 우리 시간으로 언제쯤이 되면 좀 감을 잡을 수 있을까? 누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지 감을 잡을 수 있을까?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플로리다가 결정이 나면 초반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건 지나가 버렸고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고, 이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곳이 오하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하이오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면은 또 거의 99% 승리를 한다라는 게 지금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기 때문에 오하이오 상황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이제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55% 네.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어 있고, 조 바이든 후보가 한 6% 정도 차이로 앞서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어떤 후보가 이길 거라는 확률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긴 한데, 바이든 후보가 아마 미세하게 이길 거다라고 다른 방송국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오하이오를 이긴다면 오늘 당장 발표가 나진 않더라도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과 같은 다른 러스트벨트에 있는 주들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하이오 이전에 사실 플로리다와 함께 이제 노스캐롤라이나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여기도 개표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도 굉장히 경합주였는데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이길 것으로 아주 작은 마진으로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면 오늘 좀 생각보다 빨리 대선 승자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노스캐롤라이나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다. 그러면 아주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77% 개표한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3%를 이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초반 개표는 사전 투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장 투표들 계속 개표가 되면서 이게 3%가 얼마나 좁혀질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역전을 시킬지 이 부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상황 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워싱턴 특파원이 백악관 앞쪽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연결해보죠. 자, 김윤수 특파원. 네, 김윤수 특파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백악관 앞에 있는 라파에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몇 달 전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렸던 곳인데요. 이곳 광장에는 지금 투표를 마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대선 전에 100여 개의 진보 단체가 연합해서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이 개표 결과를 지키겠다는 게 시위 구호였습니다. 이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기획된 집회였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곳곳에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개표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남부 선벨트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간다는 개표 결과가 잇따르면서 이 시위 참가자들도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 백악관 앞에는 트럼프 지지자들도 일부 군데군데 눈에 띄는데요. 곳곳에서 트럼프 지지자들과 바이든 지지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윤수 특파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백악관 안에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백악관에서 개표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몇 시간 전에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미국 전체에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냈기도 했습니다. 이 초반 선전에 한껏 고무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에 가졌던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전 확보했던 선거인단 306명을 능가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승리할 때만 그럴 거다. 장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또 승리는 쉽지만 패배는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 외부 인사 400명을 초청해서 재선 축하 행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오늘 개표 결과로 승자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하면 이곳 백악관 주변 분위기가 상당히 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백악관 상황 보고 왔습니다. 박원근 교수님, 특히 이제 남부 지역의 선거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히 강하게 또 결집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지지자들에게 강한 결집력을 끌어낼까요? 뭐 2016년을 지금 다시 재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세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바람몰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16년에도 지금이랑 비슷하게 막판에 그 역전을 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보였고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트럼프의 지지층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고졸 이하의 백인들이 많고 결국은 미국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약간 신기루죠. 경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동부와 서부의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들, 뭐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그런 쪽에서는 경제가 좋아지는데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 지역의 제조업 중심으로 했던 그 지역의 이른바 중산층, 백인 중산층들은 거의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떻게 보면 분노와 그런 그 좌절감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인물을 통해서 투영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뭐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비슷한 상황이 이뤄지긴 했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거칠게 자신들의 지금 살고 있는 어려움들, 미국 중산층의 백인들, 고졸 이하 백인들의 어려움이 이민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한국같이 부유한 국가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최근에 이제 중국 탓이다. 그런 네.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죠. 자, 11시에 텍사스 투표가 마무리가 됐는데 벌써 66% 개표가 된 걸로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가 완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혜연 교수님, 지금 텍사스 상황, 여기 정말 중요한 지역인데 이렇게 될 거라고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3분의 2가 개표가 됐는데. 네, 근데 물론 이제 기존 여론조사 보시면 텍사스가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2% 안에서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했기 때문에 66% 개표된 상황에서 49.3 대 49.3이니까 아주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카운티가 어디인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텍사스에서 해리스 카운티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카운티가 인구만 해도 400만 명이 넘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휴스턴, 크네요. 그렇죠. 이제 텍사스에는 큰 도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지금 휴스턴이 속한 해리스 카운티의 개표 상황을 보니까 82%가 이미 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바이든 후보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상황. 가장 민주당 성향이 강한 댈러스나 오스틴, 휴스턴 이쪽에서 개표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표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조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이라는 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광고 같은 걸, 선거 광고를 워낙 또 많이 틀지 않습니까? 이 광고 같은 걸 보면 말 몇 마디 안 하는데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까 박원국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좀 쇠락하는 지역에 있는 백인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면 상당히 울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감성적이라기보다 자극적이죠. 자극적. 네, 그 표현도 맞을 수 그래서 있겠네요.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좀 표현이 거칠지 모릅니다만 막장 드라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이쪽 이제 바이든 쪽은 힐링 캠프다. 사실은 두 후보를 굉장히 잘 대변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힐링 캠프보다는 막장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바이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하신 감성적인 거나 자극적인 면에서는 자기의 울분과 좌절을 트럼프가 너무 쉽게 그것을 투영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쪽으로 많이 끌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유세 현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예, 지난번 각 당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데 제가 장거리 차를 타고 가면서 양쪽 후보의 수락 연설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28분을 했고 짧고,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넘게 했는데 바이든 후보 28분은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은 물론 대부분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그만큼 재미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세 현장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락 콘서트 하는 형식의 그런 유세 현장을 보이고, 바이든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그렇게 굉장히 응집력이 있는 지지층의 모습이고, 바이든 후보는 또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제 판단에는 트럼프 대 바이든이라고 보기보다는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인데, 네. 각각의 지지층이 얼마만큼 결집하느냐가 결국 선거 결과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가 이 두 후보의 광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한번 보고 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보시죠. Joe Biden is slipping. Biden is clearly diminished. This regularly confused candidate sees this image every day when he looks in the mirror. Dr. Fauci said earlier this week that the lag in testing was, in fact, a failing. Do you take responsibility for that? No, I don't take responsibility at all. We get 125,000 dead, 20 million jobs lost, recession, Trump. He puts himself first and you last. China is going to eat our lunch? Come on, man. I mean, they're not bad folks. China and Iran want to see Donald Trump's defeat.
and they're looking for ways to make that happen. Several world leaders mocking President Trump. They're laughing at him. World leaders mocking and ridiculing him for being completely off balance. And if we give Donald Trump 4 more years, we'll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if ever, being able to recover America's standing in the world and our capacity to bring nations together. 자, 또 유해영 교수님 주요 관심사 연구 분야가 저쪽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선거 때 후보들끼리 저렇게 또 돈을 써가면서 광고하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그 광고들을 보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노골적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을 해요. 그래도 괜찮은 건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번 선거가 사실 역대 미국 선거에서 가장 비싼 선거가 될 거다. 그래서 14조 원이 넘는 돈이 쓰였다고 하는데 그 돈의 절반 정도가 사실 TV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 이런 데 쓰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광고를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보면 좀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광고와 이제 부정적인 네거티브 광고라고 하는데 이제 선거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네거티브 광고가 굉장히 많죠. 근데 네거티브를 하는 방식이 지금 바이든 후보와 이제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딱 적을 만들죠.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중국이 이렇게 바이러스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상대방, 미국 밖에 있는 적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똑같이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지금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실정,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또 저희가 정경윤 기자하고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국민들을 설득할 때 이 그 후보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방금 말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이게 돈의 정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돈의 정치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의 한 정치단체가 이번 대선에 들어간 비용을 예측을 해봤는데요. 자,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4년 전에는 24억 달러였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후보들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자, 10월 중순을 기준으로요. 트럼프는 15억 7천만 달러, 바이든은 15억 1천만 달러를 모금을 한 것으로 10월 중순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트럼프 후보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이든의 모금액 그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7월 한 달 모금액만 봐도 바이든이 이미 트럼프를 넘어섰고요. 자, 10월 들어서는 단 2주 동안만 계산을 해봤더니 바이든의 모금액은 1억 6,700만 달러, 트럼프는 8,200만 달러로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이 돈을 낸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서는 대선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이 비용을 다 합쳐보면 140억 달러, 15조 원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라는 게 참 냉정한 거기 때문에 막판에 바이든 후보에게 그만큼 몰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측도 그렇게 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돈을 많이 모았다는 거는 그만큼 지지자가 많다, 또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4년 전 이 선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힐러리 후보는 당시에 16억 달러가 선거 비용이었고요. 트럼프는 10억 달러였습니다. 이 전체 규모만 놓고 보면 힐러리가 돈을 더 많이 모았는데 대통령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만큼 선거 자금의 이 전체 규모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돈을 낸 주체가 개인이냐 단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대선 선거 비용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자, 전체 75%, 4분의 3 정도가 개인 후원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200달러 이하의 소액 기부자들은 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 그래서 실제 개인 지지자들이 얼마냐, 소액 기부자들이 얼마냐, 이 수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0달러 이하 소액 기부자 비율로 따져봤더니 트럼프는 57%였고요. 바이든은 43%였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후원 금액만 놓고 보면 이 규모가 좀 더 작더라도 비교적 이 지지자 숫자는 트럼프가 좀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자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좀 더 앞서는 것으로 계속 나왔지만 민주당이 아직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개표 초반 상황 남부주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넘어간 이후에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소식 듣고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뉴스센터입니다. 계속해서 국내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 할로윈데이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118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26,92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98명, 국외 유입은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만에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갔는데 방역당국은 많은 인파가 몰렸던 헬로윈데이 관련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 늘어 모두 474명이 됐고 새로 격리 해제된 환자는 106명으로 현재까지 모두 24,616명이며 현재 1,835명이 격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예방 차원의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요양시설 수용자 16만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10만 명을 추가해 모두 26만 명에 대해 선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5단계로 세분화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수도권 확진자 100명 이내, 타 지역 확진자 30명 이내일 경우 생활방역 수준인 1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에서 북한 남성 한 명이 철책을 통과해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군은 밤샘 수색 끝에 오전 9시 50분 신병을 확보해서 남하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은 일단 단순 귀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동부전선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북한 남성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관계기관이 이 남성의 남하 과정, 귀순 의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참은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민간인 복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분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단순 귀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에 앞서 군은 어제 일몰 이후 육군 22사단 관할 전방지역 철책에 신원 미상의 인원이 접근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2를 발령한 뒤 해당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한나절 만인 오늘 오전 북한 남성을 찾은 겁니다. 전방은 이중 철책과 과학화 감시 장비 등 2중 3중의 경계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 남성이 전방 경계망을 허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사의를 표명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계속 부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갑자기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해 인사권자 뜻에 따라 부총리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한 만큼 업무를 계속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거취에 대해 재차 입장을 요구하자 홍 부총리가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게 본인의 뜻과 달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을 뿐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오늘 예결특위 회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대주주 관련 질의를 자제해달라고 의원실에 요청하는 등 진화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선 내년 예산안 관련 종합 정책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수온을 영하로 끌어내렸던 초겨울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기온이 11도까지 올라가겠고 대전과 광주, 대구는 13도가 예상되는 등 어제보다 2, 3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오후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미국 대선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미국 바로 현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 앞에 저희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 연결해 보죠. 자, 김윤수 특파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몇 달 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아주 거세게 열렸던 이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선 직전에도 100여 개 진보 단체가 연합해서 집회 신고를 이미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개표 결과를 지키겠다, 이게 그 시위의 구호였습니다. 이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기획된 집회였습니다. 이 남부 선벨트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간다는 개표 결과가 잇따르면서 이 시위 참가자들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 백악관 앞에는 군데군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도 보이는데요. 곳곳에서 트럼프 지지자들과 바이든 지지자들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시간이 더 지나면서는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백악관 안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개표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몇 시간 전에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미국 전체에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상당히 만족감을 나타내는 트위터였는데요. 초반 선전에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기분이 상당히 좋다, 느낌이 좋다, 4년 전에 확보했던 선거인단 306명을 능가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표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기 승리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승리할 때만 그렇게 할 거다, 장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승리는 쉽지만 패배는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 외부 인사 400명을 초청해서 재선 축하 행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오늘 개표 결과로 승자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직은 큰 상황인데요.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하면 이곳 백악관 주변의 시위가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바이든 후보 쪽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 행사장 준비되어 있는 델라웨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종원 특파원,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델라웨어주에 있는 바이든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선거 결과에 윤곽이 나올 즈음 바이든 후보가 이곳으로 와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조금 전에는 이 뒤쪽에 바이든 후보가 설 무대가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자리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뒤에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들이 한 20-30명 정도 보입니다. 뭐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곳 경비가 굉장히 삼엄합니다. 이 일대를 뺑 둘러서 철제 펜스가 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지지자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속속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2-3명씩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늦어질수록 점점 지지자들의 수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뭐 많은 소품들도 들고 있고 한데 표정은 아직 누가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자, 이제 바이든 후보가 그곳에 도착하는 걸 다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그 승기가 잡혔다고 해서 바이든 후보가 오더라도 행사 방식은 예전하고 좀 다를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지지자들은 행사 무대 근처로 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고, 무대는 이 굉장히 넓은 주차장 한가운데 작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극소수의 지지자들만 미리 초청을 받아서 비표를 들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걸어 들어오진 못하고 차를 타고 들어와서 차 안에서 바이든 후보의 연설을 듣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따 자정이 될 즈음에 바이든 후보와 이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지자들 점점 더 모여드는 상황에서 이곳 분위기를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 바이든 후보 행사장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국도 언론들은 이번 지금 판세 어떻게 읽고 있는지 안현무 외신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현무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일부에서는 CNN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매체들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트럼프 매체로 잘 알려져 있는 팍스뉴스, 오늘 오전에 바이든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델라웨어 상원 의원 크리스 쿤스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거라고 전망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팍스뉴스에서는 현재 선거인단을 이렇게 집계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129명,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94명을 확보했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CNN과는 숫자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서로 방송사마다 업데이트 시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음으로는 뉴욕타임즈 신문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빠르게 업데이트를 한 모습인데요. 바이든 후보가 119명, 트럼프 후보가 9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NBC 뉴스의 경우는 바이든 후보가 89명, 트럼프 후보가 63명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간대에 나온 전망인데요. 기관마다 집계하는 방식과 또 접근하는 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BS 뉴스의 경우는 바이든 후보가 89명, 트럼프 후보가 51명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놨는데요. 현재 CNN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하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일곱 개 주가 조금 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80% 가까이 개표가 이루어졌는데 조 바이든이 50% 이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도 투표가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이제 50%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지난 6월의 경우는 예비선거 때 결과 발표에 일주일이 넘게 소요되기도 한 곳인데요. 현재 11% 개표 이루어지면서 아주 더딘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결과만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62%로 편안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38명이나 되는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중요한 주인데요. 계속 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대였을 때도 동률이었고 49%대인 지금도 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콜로라도는 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3분의 1의 개표 작업이 진행이 됐고 바이든 후보가 60%로 안정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햄프셔 4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17%만의 개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54.4%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이제 93%로 또 개표가 1% 더 늘었는데요.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51%로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30만 표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18% 개표 진행됐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59.2%로 앞서고 있습니다. 30만 표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버지니아의 주 같은 경우는 격차가 17%포인트로 큰데요. 41% 개표 이루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33만 표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조지아 역시 3분의 1 이상 개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크게 바이든 후보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네, 위스콘신 아주 미미합니다. 3%에 불과한 개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선거 판세 중간 점검을 해보자면은 오늘 개표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주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가져가는 곳들이 하나둘 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펜실베이니아의 중요성이 20석, 그러니까 지금 270석이 되면 이기는 게임인데 20석을 가진 펜실베이니아의 중요성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는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박원근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는 게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4개 주는 빨리 개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4개 주 중에 1개 주라도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이것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난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상 이 4개 주를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다시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 지역으로 가서 그 세 지역,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바니아를 봐야 되는데요. 위스콘신과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여론조사의 그 오차 범위가 좀 컸습니다. 그만큼 바이든 후보가 좀 안정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요. 펜실바니아가 결국 문제인데 엎치락뒤치락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편 투표가 6일 날까지 들어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6일 날 들어온 거 이후에 개표가 되니까 그렇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11시 41분. 그렇다면은 보통 2016년 기준으로 해서는 한국 시간으로 12시에서 1시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클린턴 후보가 자기가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고요. 그랬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현상이 지금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펜실베이니아만 쳐도 이 우편 투표로 들어와 있는 표가 250만 표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주와 달리 펜실베이니아는 투표일 아침까지도 개봉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찢어서 이제 개표 준비를 해가지고 250만 표를 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말까지도 개표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유혜영 교수님. 네, 지금 펜실베니아 개표 상황을 보면 19%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선거에 비해서 펜실베니아 유권자들 중에서 우편 투표를 선택한 사람도 급증했는데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랑 달리 여기는 선거 당일날 그 봉투를 뜯어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개표 상황이 느리고요. 그 펜실베니아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영국의 이제 매체죠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상대로 이 각각의 주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확률을 매겼는데 거기에서 펜실베니아가 압도적으로 39%라는 가장 중요한 주로 평가가 됐거든요. 근데 물론 우편 투표가 많고 지금 개표 상황이 다른 경합주보다 느리긴 하지만 펜실베니아 주의 선관위에서는 우리가 11월 6일까지는 대부분의 결과를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뭐 인종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만은 펜실베이니아가 참 독특한 주인 게 이게 에너지가 주로 나오는 지역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자극하는데 여기가 바이든 후보 또 고향이잖아요. 네, 지난번 2차 대선 토론을 보셨으면은 펜실베니아를 갖고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공방이 한창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셰일가스의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금 바이든 후보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셰일가스를 비롯해서 그런 화석 연료를 최대한 친환경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 부분을 잡고 그렇다면은 펜실베니아에 보조금을 줬었는데 보조금을 다 중단하면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노동자들이 결국 직장을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해서 그것은 아주 큰 방향의 미국의 어떤 정책 변화 측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의가 됐었는데요. 근데 더불어서 펜실베니아는 사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것도 맞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간 그 카메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랑 여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판세를 민주당도 당연히 읽고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펜실베니아가 결국 결론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 그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들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곳에까지도 우리가 좀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유현 교수님, 이 미국 대선에서는 선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결국은 힐러리 후보가 졌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오늘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어느 후보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선언이라는 게 이런 그런 인정 이런 게 미국 선거에서 왜 중요한 겁니까? 그게? 왜냐하면 미국 헌법이나 법에 선거 승복을 이렇게 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패배한 후보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뭐 미국이라는 우리가 이름하에 다 같이 뭉치자라고 이제 컨세션 스피치라고 하죠. 그걸 하는 순간 이제
그 선거 결과가 이제 깨끗하게 확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명문화된 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규범, 지금까지 해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사실 오늘 밤에 그런 컨세션 스피치를 볼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특히나 좀 전에 저희가 얘기한 이제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핵심 주인데 11월 6일까지 결과를 모르면 그때까지도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이제 수수께끼로 남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며칠 전부터 혹은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그 러스트벨트라고 했던 중부 지역에서 빨간색이 나오면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해버릴 거다라는 얘기, 승리 선언을 해버릴 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한 인터뷰들을 보면 오히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승리를 굉장히 섣부르게 선언했다가 그거를 다시 철회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이 큰 거고 공화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선거에서 지면 이제 집에 맨하튼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공화당이라는 공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를 콕 집어서 우편 투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예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우편 투표가 나중에 개봉이 되니까 펜실베니아에서 자기가 앞서가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앞부분에서 자기가 승리를 하는 모습을 하면은 일부에서는 이제 선언을 한다 했는데 우리 유 교수 말처럼 선언 자체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미국이 1806년부터 지켜온 매우 중요한 전통인데 그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부인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00년에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랑 엘 고어 네. 민주당 후보 정말로 접전이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서 537표 차이로 알 고어가 결국 졌는데 그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결국은 수락을 알 고어가 스스로 그것을 승복을 한 것이죠. 그때 했던 그 연설이 아주 명연설로 남아 있는데 자기는 미국이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그 민주당 입장에서 억울한 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수락을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을 지금 완전히 배제해 놓은 상태죠. 자, 텍사스도 66% 개표할 때까지는 접전이었는데 지금 75% 개표가 되면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1.3% 앞서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유혜영 교수님, 이 부분이 그러니까 대도시가 먼저 열리면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옮겨가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이번 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민주당이나 바이든 캠프에서는 우편 투표를 빨리빨리 사전 투표를 해라라고 독려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들이 많이 사는 텍사스의 달라스, 오스틴, 샌안토니오, 휴스턴 이런 쪽에서는 이미 사전 투표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개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반에 바이든 후보가 앞서거나 경합을 보이는 걸로 나왔지만 이제 남은 표들은 오늘 현장 투표를 한 그런 표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할 거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격차를 벌여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게 뭐 특히 양쪽 지지자들이 워낙 절박하게 투표를 하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그 전체 투표 수도 4년 전보다 훨씬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측이 점점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건데 박원균 교수님 이렇게 열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이거는 구도 자체가 트럼프 대 거의 반 트럼프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가까이 해왔던 것이 사실은 분열 정치를 해서 미국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굉장한 큰 양극화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투표에도 고스란히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 투표율이 얼마 정도 될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미 1992년 이후에 60%를 넘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60%는 넘어갈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사전 투표율만 보더라도 그렇다면은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다. 근데 과연 이런 높은 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하면 보통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다면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면 2016년이랑 비슷하게 전국 투표율에선 지지만 또 선거인단에서는 이기는 그런 또 일종의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 뭐 선거 결과 미국 선거 개표 초반 결과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2부 여기서 마치고 3부 연결을 다시 한번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 뵙겠습니다.